자, 최근 시장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로워졌습니다.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낙폭을 줄였다가 키웠다가 다시 줄였다가 대응하기가 참 어렵고 까다로운 시장이다 이런 느낌이 확실하게 와닿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개별 종목보다 이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ETF에 대한 트렌드, 테마형 ETF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키움투자자산운용 퀀트 운용본부의 김종혁 부본부장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최근 이제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된 ETF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떤 ETF를 주로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올해 상반기 동안 이제 6개월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 미국 ETF 순매수 상위 10종목을 보시면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미국 대표 지수인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더 S&P 500 ETF 순매수가 가장 많았고요. 테마형인 아크 이노베이션 순매수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오, 아크, 네. 한편 상위 10개 종목 중에 테마형 ETF가 6개 종목으로 해외 테마형 ETF의 투자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S&P 500을 추종하는 지수에 가장 많이 투자를 했고 또 돈담보 언니로 유명하죠. 아크 인베스트에도 돈이 또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테마형 ETF에도 역시나 자금이 많이 쏠렸을까요? 네. 예. 6월 말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31개 ETF가 새로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테마형 ETF가 총 20개인데요. 약 1조 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ETF 시장 전체 규모가 60조 원으로 전년 대비 한 8조 7천억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중에 테마형 ETF가 작년보다 8조 3천억 원 증가하면서 시장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테마형 ETF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시장에서 종목 찾기가 너무나 까다로워져서 이럴 때 그냥 차라리 ETF를 사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테마형 ETF에 투자할 때 저희가 마구잡이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 좋겠습니까? 네, 테마형 ETF는 이제 시장 대표 지수가 아니라 특정 테마주나 혹은 다양한 스타일로 특징이 있는 종목들을 모아서 이제 ETF를 만든 걸 테마형 ETF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 상장돼 있는 테마형 ETF는 여러 투자 대상 국가가 주로 한국이나 미국, 중국 같은 특정 국가에 집중이 돼 있고요. 예를 들면 국내 테마형 ETF 중에 가장 규모가 큰 2차 전지 ETF 테마의 경우에는 3개의 ETF가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모두 국내 주요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2차 전지 테마 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대표적인 테마형 ETF죠. 아크 이노베이션 액티브 ETF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ETF로 이제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알고 계신데요. 아크 이노베이션 액티브 ETF는 총 56개 종목 정도를 편입을 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테슬라 한 종목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상위 10개의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48%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 투자 비중이 82% 정도로 대부분의 자산이 미국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의 재량에 의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 패시브 펀드와 비교했을 때 투명성이 좀 낮은 점도 있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테마형 ETF에 투자를 할 땐 꼭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코로나19 이후로 이 메가 트렌드라고 하죠. 거대한 사회적 변화, 사회적 조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테마형 ETF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2차 전지 테마로 많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부본부장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앞으로 어떤 테마형 ETF가 좀 더 각광을 받을 것 같다라고 보실까요? 요즘 이제 길에 나가보시면 파란색 번호판 달고 있는 전기차가 굉장히 맞아요. 많죠. 네. 또 큰 건물이나 아파트 주차장에도 이 충전기들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 연료는 당연히 가솔린 아니면 디젤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전기가 상당히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2차 전지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기차 실용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기차 및 2차 전지 테마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자율주행, 공유운송수단, 그리고 드론과 같은 새로운 운송수단 같은 것들을 포함한 미래 운송수단 테마가 유망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언택트가 익숙해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말에 이제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쵸. 그다음에 뭐 물건도 사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집에서 앱으로 물건을 사고 배달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친구랑 SNS로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변화를 반영해서 디지털 인프라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프 같은 테마에 관심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지나치게 오른 언택트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메가 트렌드에 속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좀 좋은 성과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듭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련된 ETF들 성과도 정말 잘 나왔을지 궁금한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네, 대표 지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붉은색으로 가장 상단에 있는 지수가 이제 언택트 대표 테마인 MSCI 에퀴 IMI 디지털 이코노미 인덱스고요. 나스닥보다 성과가 좋죠.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나스닥을 이길 수 있는 지수는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 선이 이제 S&P 500 지수죠. 네. 예, 저 밑에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특히 또 이 지수는 시장이 상승할 때 각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이제 좋은 탄력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진한 파란색, 연한 파란색 말고 진한 파란색이 MSCI 에퀴 IMI 퓨처 모빌리티인데요. 예. 이거는 전기차하고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한 2020년부터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쪽은 언택트보다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우수한 성과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핫핑크색으로 보여지는 이 선이 가장 많이 좀 상승하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네, 언택트죠. 네, 언택트. 역시나 언택트 성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서 부 본부장님께서 테마 중에서 뭐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언택트 이런 테마를 집중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테마와 관련된 ETF 어떤 것들이 있나요? 궁금해요. 네. 앞서 말씀드린 미래운송수단,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프와 인프라에 관련된 ETF 중에 저는 런던에 상장돼서 달러로 거래되는 네. 릭소 MSCI 퓨처 모빌리티 ESG 필터드 유시츠 ETF하고 릭소 MSCI 디지털 이코노미 ESG 필터드 유시츠 ETF가 대표적인 ETF라고 생각을 합니다. 릭소는 프랑스 자산 규모 2위 은행인 소시에테 제네랄의 자회사가 출시한 ETF 브랜드고요. 세계 8위 규모의 ETF 운용사고 200개가 넘는 ETF가 유럽과 아시아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네, 런던 거래소도 달러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투자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손쉽게 이런 ETF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네. 해외 주식 직구의 번거로움을 좀 덜어드리고자 네. 앞서 말씀드린 릭소 MSCI 퓨처 모빌리티 ETF하고 릭소 MSCI 디지털 이코노미 ETF에 투자하는 글로벌 재간접형 ETF로 코세프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MSCI하고 그다음에 코세프 릭소 글로벌 디지털 경제 MSCI를 상장했고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 원화로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관련된 이 ETF를 재간접형으로 새로 개발을 해서 상장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원화로 손쉽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재간접형 ETF로 출시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요즘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도에 맞춰서 ETF를 저희가 다 출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리고 테마에 맞는 다양한 국가의 주식을 한 ETF에 담아서 운용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대상이 되는 나라마다 결제 제도와 여러 규제가 다르고요. 또 이런 규제를 한국의 ETF 규제 환경에 다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실물 주식을 한 ETF에 담아서 직접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는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목표 지수에 대해서 수합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합상 방식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합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마침 퓨처 모빌리티하고 언택트 관련 글로벌 종목들을 모두 담는 ETF가 런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서요. 예. 저희가 직접 운용 방식으로 상장하는 것보다 목표로 하는 지수를 추정하는 ETF를 편입해서 재간접 형태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많은 분들이 이제 ETF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재간접형 ETF, 말씀하신 ETF에 정말 많은 관심이 가실 것 같은데 이 코세프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코세프 릭소 글로벌 디지털 경제 ETF 어떤 테마를 어떤 종목을 또 추종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코세프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는 미래
미래운송수단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전기차뿐만이 아니고요. 총 6개의 세부 테마가 있는데 미래운송수단과 관련해서 자율주행, 전기차, 신운송수단, 그리고 공유운송수단 이렇게 4개의 테마가 있고요.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원료 광물을 캐는 회사, 그리고 2차 전지 이렇게 2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세프 릭소 디지털 경제 ETF입니다. 디지털 경제라고 하면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네. ETF 장명 규칙에 따라서 벤치마크 지수의 디지털 이코노미를 직역한 표현입니다. 세부 테마는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소셜미디어, 온라인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로보틱스, 디지털 결제, 사이버 보안 이렇게 8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향후 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대를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메가 트렌드에 대한 그런 경제를 모두 다 담고 있는 ETF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런 형태의 ETF 이미 상장되어 있는 ETF들도 상당히 좀 있잖아요. 네. 이런 ETF들과의 좀 차별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코세프 릭소 글로벌 퓨처 모빌리티 구성 종목은 여러분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네. 엔비디아와 AMD가 가장 많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 두 회사를 빼면 이야기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영국, 호주,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의 선도 기업을 편입하고 있습니다. 또 배터리, 전기차, 공유운송수단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 있고 비중을 보면 가장 큰 2종목을 빼면 3% 정도가 가장 큰 종목이고요. 그 아래로 60개 정도의 종목에 잘 분산 투자가 돼 있습니다. 코세프 릭소 글로벌 디지털 경제는 언택트 관련 테마에 투자하고 있다 보니까 트렌드를 선도하는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과 유럽을 빼고도 한 10개 넘는 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전자상거래가 절반이고 로보틱스와 디지털 결제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 ETF의 가장 큰 종목도 아마존이 아닙니다. 비커머스라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인데요. 네. 그 외에 130여 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고 다양한 테마와 여러 국가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메가 트렌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테마형 ETF입니다. 한국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는 다른 테마형 ETF와는 달리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유명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진정한 글로벌 테마형 ETF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ETF의 장점이 아무래도 여러 국가 그리고 여러 종목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게 좀 작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네. 면에서 말씀해주신 코세프 또 ETF가 투자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ETF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엔 뭐든 사기만 하면 오르는 굉장히 쉬운 시장이었는데요. 그렇죠. 올해는 네.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좀 빨리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요.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다 이제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성장성이 큰 종목들을 좀 담아놓고 기다리시면서 긴 호흡으로 좋은 성과를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시세보다 장기적으로 담아 놓으면서 성과를 좀 기다려보자고 또 마지막 말씀까지 전해주셨네요. 자, 지금까지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김종혁 부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